안녕하세요. 오늘은 2007년도 9번 문제입니다. 저번에 1번 문제 찍고 왜 또 바로 9번으로 하냐 하시면 지인 중에 9번을 즉 시계열 파트를 좀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A매치 데이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이제 또 최근에 구독자 수가 갑자기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봐주시는 분들 있다면 좀 감사하고요. 또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를 항상 말하지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참고용으로 보세요. 물론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왔다라는 어떤 흔적 같은 거니까요. 자, 9번 문제는요. 패널 문제입니다. 자, 패널 문제인데 이게 문제를 보시면서 패널이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문제 봐볼게요. 어떻게 찾았냐? 자, 문제가 이제 이 GDP래요. GDP 성장률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자, 시계열 자료죠, 이거. 자, 그 다음에 S래요. Average Years of Schooling. 그쵸? 평균 학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요, 이 S 자료는요, 이 28개 유로피안 국가들의 평균 이 학력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횡단면 자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28개 국가라는 게 연도별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이런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다시 이제 2001년, 2005년, 2002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패널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개년도 자료를 28개 국가니까 총 자료가 몇 개가 있냐? 140개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 140개의 자료로 이렇게 회귀 모형을 돌리려고 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거 합동 OLS 모형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그냥 이 140개 자료, 횡단면과 시계열 자료를 그냥 똑같은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회귀 모형 OLS를 돌려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항상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뭔 문제점이냐면요, 횡단면 자료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28개 유로피안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이랑 프랑스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쳐볼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이 모수가 차이가 없구나 라는 가정하에 돌린 거예요. 그 말은요, 이 상수항, 이 S가 0이고 이 값이 0일 때에 프랑스와 영국은 똑같은 GDP 성장률을 갖겠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S값이 한 단위 증가하면 영국도 베타 2단위, 그 다음에 프랑스도 베타 2단위만큼의 이 성장률이 증가하겠네? 라고 이 모형은 모든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이게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개별 국가들은 이 상수항이 다를 수도 있고 베타2가 다를 수도 있고 베타3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개별적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형은. 자, 그러면 이거 다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지지 않나요? 맞아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학부 수준의 패널에서는요, 요 모든 개별적 특성은 이 상수항에 반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 상수항에 반영이 돼서 프랑스의 베타1과 영국의 베타1이 다 다르다고 봐요. 그쵸? 자, 그게 이제 그렇게 봐야지만 진실한 회귀 모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 학부 수준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합동 OLS는 그러한 개별적 특성, 상수항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별적인 건데, 여기 없네요. 제가 설명 직접 해드려야겠네요. 자, 어찌됐건 그러한 문제가 합동 OLS에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좀 더 플러스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값이 없대요, 자료에. 이 값이. 이가 뭐냐면요, 여기 써져 있네요. 뭐라 안 써져 있네요. 그쵸? 여기 있네요. 그쵸? 레벨 오브 기업가 정신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그쵸? 각 국가의 기업가 정신을 2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측정이 안 돼가지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이 회기식을 돌렸을 때 2를 빼버리고, 자, 요 놈을 빼버리고 회기식을 돌렸을 때 어떻게 이제 그때 결과를 말해달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시계열 모형이지만 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변수가 누락됐네. 변수 누락 편의가 발생하겠구나.
자, 이건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를 빼버리고 회기식을 돌렸으니까요. 이 베타2에 대한 추정법은요. 추정법은 이렇게 그냥 OLS로 돌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G 부분에다가 원래 원회기식인 요거를 그냥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익스펙테이션 취하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바로 편의의 방향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편의의 방향이 과대편인지 과소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베타3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며 이 부분이 이게 바로 코베리언스 S2의 영향을 받는 애예요. 그거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건 표본 자료이기 때문에 모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표본이기 때문에 모 코베리언스에 영향을 받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찾아봐야겠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둘 다 양수라면 이게 이제 양수가 돼가지고 과대편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편의가 생겨도요, 여러분들 꼭 편의 있으니까 나빠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편의가 있지만 요 베타3가 만약에 겁나게 작아요. 막 0.0001이에요. 뭐 그러면은 이 편의는 굉장히 작겠죠. 또는 둘이 상관관계가 아예 없어요. S랑 E가 서로 완전 제로예요. 독립이에요. 그럼 또 여기가 빵이 돼요. 그럼 편의가 없어져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바이어스가 생겼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또한 변수 누락 편의가 발생하면요, 이 편의가 발생하면서 스탠다드 에러나 뭐 이런 게 유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앞에서 다 설명했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가 줄줄줄 나오시면 베스트인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 저야 뭐, 한국은행 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 쪽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줄줄줄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쪽. 자, 이쪽 한번 봐보세요. 자,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목이 아파요. 자, 어이구. 자, 이거, 제가 옛날에 설명했던 것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냥 구글링 하면서, 이제 이런 거, 관련 키워드 치고 넣어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특히나 이렇게 있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말했던 합동 OLS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140개의 자료를 이렇게 돌렸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아, 이게 이렇게 U 값이 V 플러스 입실론으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V가 뭐냐? V가 바로 개별적 특성이에요. 근데 이 개별적 특성이 반영이 안 됐죠. 그쵸? 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제대로 반영을 했더라도 얘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 누락 편의가 발생합니다. 합동 OLS 모형에서는요. 이렇게 돌려버리면 얘가 반영됐더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두 번째,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V가 지금 현재 V가 U로 지금 오차항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V 값이 E나 S랑 상관관계가 혹여라도 있으면 이 경우에는 대표본에서 일치 추정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내생성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차항이랑 지금 이제 이 V가 U로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V가 또 E랑 S 둘 중에 하나랑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오차항과 이 설명 변수 간에 지금 어떤 독립성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내생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내생성 문제가 생기면은 일치 추정량이 안 된다라는 것도 역시나 1번 문제에서 많이 푸셨잖아요. 이런 어찌됐건 일치 추정량이 안 되든 불편 추정량이 안 되든 그 변수 누락 편의가 발생해서 그 편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게 바로 합동 OLS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요. 자, 어찌됐건 이 값이 없잖아요. B에서 이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G스타라고 해서 그 평균을 구했대요. 이 G 값의 성장률의 평균 값을 구해가지고요. 그 평균 값을 빼버렸대요. 이렇게. 얘들은 뭐 이런 거죠. 프랑스 자료면, 프랑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의 성장률이 있다면, 그 5개년도 성장률의 평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뺐대요. 그쵸? 빼가지고 변수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쵸? 이렇게 바꿨다고 하니까 바꿨구나. 그래서 회기를 돌렸대요. 자, 이게 뭐 어쩌라고. 이게 어쩌라고가 아니라 바로 이 베타3 이 부분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런지 여기는 안 써져 있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읽고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이 모형을 사전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큐스터디 자료들을 제가 갖고 온 건데, 이제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써먹을게요. 다만 이런 것들은 돈 주고 큐스터디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쭉 훑어볼게요. 패널 모형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합동 OLS 모형이라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이딴 식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쵸? 뭐 이 변수가 뭔지는 궁금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관찰지 90개 패널 자료를 썼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있죠. 자, 합동 OLS는 항상 무슨 가정이다? 항공사 간에, 뭐 이게 항공사라 쳐볼게요. 그냥 항공사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문제가 생긴다 했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개별적 특성이 5창으로 포함이 되고, 그 개별적 특성이 요놈들 중에 하나랑만 상관관계가 있어도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며, 어찌됐건 넣어야 되는 개별적 특성이라는 변수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 빼먹은 걸로 인해서 변수 누락 편의가 또 발생한다 했었죠. 자, 말이 힘드네요, 되게. 자, 여기 또 돼 있죠. 자, 이거 이제 실제로 합동 OLS를 돌린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자, 멈췄다가 제가 말하는 거 봐볼게요. 자, 해석해주고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런 거 말해드릴게요. 다른 항공사들 간에 함께 취급했다. 그쵸? 항공사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독특함, 그쵸? 이질성을 무시하고 있다. 여기까지 다 보이시죠? 그쵸? 이 이질성이 5창에 포함이 된다. 그쵸? 그래서 이 5창이 포함된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뭐야?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치 추정량도 아니고 불편 추정량도 아니다. 이 정도. 이해되시겠죠? 합동 OLS가 아주 문제가 많은 모형이다. 정도까지. 자, 그럼 이제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정효과 모형 FEM 있죠? 그쵸? 여기서 그냥 봐보면요. 뭐가 달라졌냐? 자, 여기서 봐봐요. 여기는 그냥 베타 제로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베타 제로 I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이거? 개별적인 항공사 간에, 여기 뭐 항공사가 이제 횡단면 자료라면 항공사 간의 그런 차이점을 이렇게 I라고 해가지고 1항공사, 2항공사, 3항공사의 어떤 베타 값이 다 다르다라고 반영한 거예요. 그쵸? 자, 뭐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고정효과 LSDV 모형이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보이시죠, 여기? 고정효과 LSDV. 자, 이 경우에는요, 여기는 알파 1인데, 여기에 알파 2, D2, 이런 식으로 항공사 간의 차이를 가변수로 넣어준 거예요. 항공사가 6개라면 가변수 5개를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뭐 이런 건 원웨이라고 하는데, 절편값만 다르니까 그런 건데요. 뭐 하여튼 뭐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자, 한 개 봐볼게요. 가변수가 너무 많아지면요, 자유도가 고갈될 수 있어요. LSDV 모형은. 그쵸? 설명 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다중공선성 문제, 뭐 이건 다중회귀 분석의 뭐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보세요.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보려고 한 건 사실 이겁니다. 고정효과 집단 내 모형입니다. 자, 뭐냐면요, 아까처럼요, 평균값을 빼줘가지고, 평균값 다 빼줬죠. 이렇게 빼줬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뺀 편차형 변수로 모형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아까 합동 OLS랑 다르게 일치 추정량이 돼버립니다. 아까 일치 추정량이 합동 OLS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개별적 특성들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 개별적 특성들이 OLS를 돌렸을 때 5창에 들어가서 내생성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둘이 빼주면은 이런 개별적 특성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해준 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봐보면요, 개별적 특성들이 왜 없어지냐? 첫 번째, 근데 개별적 특성이 없어지는 동시에 이거는 또 여기서 말한 이 변수가 없었는데 그 변수까지 해결됩니다. 자, G에서요, G 스타 값을 구해봤어요. 자,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이거 평균 내면요, 베타2 S 스타라고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되고요. 둘이 빼봤어요. 뺐는데, 자, 여긴 그러면 이제 델타 G가 되고, 여기 베타1은 사라지겠죠. 그쵸? 자, 여기 베타2로 묶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 델타2 부분이 베타2가 될 거예요, 아마.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델타 S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시계열 분석일까요? 시계열에 따라 기업가 정신이 바뀔까요? 뭐 바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쵸? 근데 여기서는요, 뭐라고 본 거냐면요, 얘를 횡단면 자료로 본 거예요. 기업가 정신은 그냥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봤으니까, 이거나
이거 평균값이나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둘이 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져요. 그쵸? 그리고 U는, 이 W는요, U 빼기 U바가 되고요. 그쵸? 자, 그냥 사실 또 W는 V 플러스 입실론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쵸? 근데 이 V가 뭐였어요? 개별적 특성이었죠. 자, V 바는 V랑 똑같을까요? V 바 플러스 입실론 바 중에서 V랑 V 바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또. 왜냐면 횡단면 자료니까. 시계열적으로 지금 평균 냈으니까. 그쵸? 횡단면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평균 내면요. 그냥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U에서 U바를 뺐을 때, 여기 바인데, 바가 없네요. 이렇게. 바를 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소고가 되고, 입실론 빼기 입실론 바만 될 거 아니에요. 이 개별적 특성들도 지워지고, 게다가 내가 없던 자료가 하필이면 횡단면 자료였기 때문에 지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누락된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내가 갖고 있는 자료와 실제 필요한 자료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변수 누락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언바이어스드가 사라집니다. 다 이해 되시나요? 자, 이게 참 제가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 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델타 S가요, 이제 S보다는 스몰러 해요. 그렇죠? 보통 스몰러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또 써져 있어요. 고정효과, 있다. WG 모형은요, 합동 OLS와 달리게 일치 추정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특히나 이 WG 추정량은요 효율적이진 않아요. 분산이 커져요. 또는 SE 값이 스탠다드 에러가 커져요. 왜냐면 편차 형태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2005년도 9번 문제인가 풀 때 말을 드렸는데 편차 형태가 되면요 분산이 커진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편차 변수의 변동이요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표준오차가 커진대요. 뭐 막 되게 길게 나왔는데 그냥 편차 변수는 표준오차가 좀 커지는 성향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작아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이제 델타에 SE 델타는요. SE 제가 그냥 쓰는 경우에 보여드릴게요. SE 델타 2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그마 X인가요? S 마이너스 S 바에 힘드네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제곱 완전 대충 썼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S가 아니라 이렇게 델타 S라는 변수로 바뀌면은 제가 말했지만 델타 S가 이게 더 작아진다 했었잖아요. 이렇게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수는 전체적으로 커진다. 이제 글씨가 점점 엉망이 되고 있네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가 이런 식으로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막 엄청 길게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아까 합동 OLS는 편의가 발생하지 않았냐? 다만 얘는 효율적인 추정량이다. 그런데 얘는 편의는 사라진다. 근데 얘는 분산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떠오르시는 게 뭐다? MSE. MSE가 뭐였어요?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분산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정량이 좋은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과연 이것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델타2 추정량과 아까 합동 OLS 추정량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패널이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자, 가볍게 멈추시면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델타1이 왜 0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뺐으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평균 내면은 얘는 횡단면 자료인데 평균 내면 시계열적으로 평균 내면 둘이 똑같으니까 빼면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만약에 그래서 근데 델타1이 살아있으면 뭐다? 타입 1 에러다. 델타1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 참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0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일종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가정은 어찌됐건 베타1은 똑같다라고 놓고 지금 문제를 푼 거였는데 베타1이 달라가지고 특히나 언제 다르냐? 시간간에 다른 거예요. 횡단면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다른 거예요. 시간적으로. 2001년도 영국의 베타1과 2002년도 영국의 베타1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 shif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riod, time period라고 되어 있죠. 시간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요,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0이 아니겠죠. 뭐 그런 가능성까지 굳이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뭐 이렇게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건 얘네들이 이제 시간 불변 변수니까 시간적으로 평균을 내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뺐을 때 사라진다.
라는 말은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뭐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REM 모형이 갑자기 또 튀어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REM. 그쵸? 그럼 이제 REM 모형 또 알려드려야겠죠. 그냥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자, 확률 효과 모형입니다. 자, 또 한번 봐보세요. 자, 개별적 특성을 이 상수항의 차이로 본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상수항의 차이가 개별적 특성이 얘는요, 오차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각 피실험 대상 간 이 한 공간의 차이는 절편 모수 차이로 봤어요. 모수라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확률효과 모형은요, 이 절편 모수 차이로 보긴 하는데, 이 절편 모수의 차이는요, 확률적으로, 이게 이제 피실험 대상자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 여기서 항공사가 6개였거든요. 이 항공사가 6개였을 때 그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백 개의 항공사가 있는데, 하필이면 뽑았을 때 그 6개의 항공사가 뽑혔고, 이때 그 각 항공사 간의 개별적 특징들은, 그거는 오차항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거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개별 항공사 간 차이를요, 이렇게 오차항 U로 포함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이제 베타 제로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뭐냐면요, 자, 이게 이제 FEM이죠. 개별적 차이. 그쵸? 얘네들은 이걸 모수 차이로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모수 차이가 아니라 확률적인 차이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대입했어요. 이거를. 그쵸? 이걸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확률 효과 모형이에요. 유일한 차이가 뭐예요? 다 똑같은데 이 개별적 특성이라는 게 확률적이냐 아니면 확정적이냐 고정적이냐 그거 차이로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항공사가 딱 6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6개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모형이 돌렸을 때는 저는 좀 FEM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항공사가 100개가 되는데 그거 다 조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6개만 뽑았어요. 그냥 내 맘대로. 뽑았을 때 항공사 간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좀 확률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쪽 부분은 제가 뭐 따로 말해드릴 게 없는데요. 자, 그 REM 모형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UI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이 모형을 잠깐 봐보시면요, 이 WI에 이제 UI 플러스 입실론 I가 있잖아요. 이 UI는요, 여기서 온 거였어요.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 이 베타의 가정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입실론 I는요, 내생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전적 가정을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상관도 없고 이분산도 없고. 그런데 UI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UI도 다른 문제가 있는 애들은 아닌데 이 UI가 이 L, P, Q 중에 내생성,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생성이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 REM은요, 이 UI가 이 WI의 한 성분인데 얘가 설명 변수가 상관될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러니까 REM을 쓰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설명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으면요, REM을 안 쓰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생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자, 여기는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자, 이쪽 한번 정지해놓고 이따가 읽어보시고요. 내생성을 판단하는 조건은 바로 검정 방법은 하우즈만 검정입니다. 항상 그래요.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내생성이 있는지 연립성이 있는지라고 하죠. 근데 말은 그렇지만 내생성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때도 하우즈만 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 REM 모형 할 때도 하우즈만 검정합니다. 자, 이게 문제로 나오냐? 저는 뭐 별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카이스퀘어 검정은요, 문제로 내기가 좀 애매해요. 검정 통계량이 너무 단순해서.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찌됐건 이런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서 규모가설 하에서 이 뭐 추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규모가설.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뭐냐면 그 연립성이 내생성이 있다. 이렇게 할게요. 내생성이 있으면요, 그 뭐냐, 잠깐만요, 비무화살 기각되면 REM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니까 내생성이 있다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내생성이 없다라는 규모가설 하에서 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생성이 없으면 FEM과 REM 둘 중에서 뭘 고르겠어요? REM을 고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기각돼가지고 내생성이 있으면 REM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FEM 쓰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빨리 다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자,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다? 개별적 차이가 고정적인 모수의 차이인지 아니면 확률적인 건지 보고 있고요. 다만 REM을 쓰다 보면 이 확률적이라고 가정한 그 UI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생성이 없는지를 항상 확인해 준다. REM을 쓰기 전에는. 그래서 내생성이 없다라고 증명이 되면 이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는 REM을 쓰고 내생성이 있다 하면 그때는 그냥 FEM 쓴다라는 어떤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봐볼게요. 자, 그래서 가지고 REM 모형을 이제 쓸 거냐. 자, REM은요, 자, 이런 장점이 있대요. 이런, 개별적인 뭐 어떤, 보이지 않는 뭐, 어크로스 타임이 뭐, 워시드아웃 된대요. 자, 그다음 또 뭐냐면은 자유도를 보존할 수 있대요. 그렇겠죠. 개별적 차이를, LSDB처럼 뭐, 아까 전에 가변수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거라고 봤으니까 굳이 모수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는 6개의 항공사에 대해서 5개의 가변수를 도입했지만 REM에서는 그런 거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도 상실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조건이 뭐라 돼 있냐면 이런 모수가 랜덤리하게 들어오냈다. 그러니까 랜덤 실렉션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뽑힌 거다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했었죠. 또한 리그레서와 언코릴레이트 있다. 이게 아까 전에 하우즈만 검정으로 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이 5차항이 내생성이 없다라는 걸 또 검정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 문제에서는요, 그냥 28개의 유로피안 국가들 모두를 조사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랜덤리 실렉션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컨디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satisfied가 되지 않는다, 만족되지 않는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쓴다, 못 쓴다? 안 쓰는 게 낫다. REM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자,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도움이 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빠르게 얘기했지만 이제 패널 모양이 어렵기 때문에요. 뭐 저한테 의존한다기보단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꼭 교과서를 읽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가볍게라도 하신 상태에서 이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참,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이런 말을 꼭 해줘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WG 모형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2005년도 9번 문제를 봐보세요. 거기서는 뭐냐면요, FD 모형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식의 평균을 빼준 게 아니라요. WG 모형처럼 평균을 빼준 게 아니라 뭘 빼줬냐면요, 전기 값을 빼줘가지고 차분해가지고 개별적 특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자, WG나 FD 모형이나 모든 효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는지 한번 그때 거 앞에 거 뒤적뒤적 해보시고요. 2005년도 9번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